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 중인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내년 봄이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희 예비 신부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곳에 있던 기억들을 정리하고자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직업은 의사입니다. 어디 가서 직업이 의사라고 하면 일단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거기에다 아버지도 의사고 형제들도 의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저는 거의 귀족 같은 대우를 받게 되죠. 사람들은 의사 집안에 태어나고 또 직업이 의사인 저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제가 오늘 저의 삶을 부러워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의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예비 신부를 만나고 난 후 이 사랑과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무던히 애를 썼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제가 의사가 되는 것도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로 저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부모님이 정해주신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세훈이도 어른이 되면 반드시 아버지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엄마랑 아버지가 우리 세훈이 의사 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세훈이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알겠지? 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던 삶이라 꿈 같은 건 꾸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릴 때부터 세뇌를 당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때 저는 꿈을 가진 친구들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꿈을 꾼다고 해서 다 이룰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꿈 같은 걸 꿔? 꿈꿀 시간에 공부 하나라도 더 해서 더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나는 꿈 같은 건 정말 허황된 거라고 생각해. 저는 부모님이 미리 만들어주신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삶에 엄청 만족을 했었습니다. 부모님들 덕분에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들 덕분에 의사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제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의지했습니다. 세훈이 너 같은 병원 의사를 사귄다고 하던데 사실이니? 걔네 집 형편은 좀 괜찮아? 영 아니다 싶으면 정들기 전에 적당히 만나다 빨리 헤어져. 엄마, 저 결혼은 아버지랑 엄마가 골라주는 상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연애까지는 너무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적당히 만나다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저는 제 결혼도 저희 부모님이 정해주신 상대와 결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보다 부모님들이 보는 눈이 더 높으시고 두 분은 저보다 더 현명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들이 제게 소개해주는 여자는 대한민국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완벽한 여자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너도 나이가 있으니 엄마가 슬슬 네 짝을 알아보도록 할게. 그동안 만나고 있던 여자들 다 정리하고 너는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어. 네, 엄마. 웬만하면 비슷한 직종이나 제 직업을 이해할 수 있는 여자로 구해주세요. 그리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지 않는 여자로요. 사치 부리는 것도 딱 질색이에요. 그걸 엄마가 알아서 재고 따져서 구해볼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 형수만 봐도 모르겠니? 적어도 너희 형수만큼이나 지혜롭고 순정적인 여자 구해다 줄게. 의사가 되고 나서는 짧은 단기 연애를 하기 바빴었는데 30 중반에 넘어가니 저도 진지한 만남과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어울리는 완벽한 짝을 찾아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의 운명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바로 현재 저의 예비 신부였어요. 사장님, 저 직원은 처음 보는데 누구예요? 여기서 지켜보니까 손님들이 엄청 찾네요. 이번에 새로 구한 소믈리에입니다. 실력도 실력인데 말투가 조곤조곤하고 얼굴이 예뻐서 남자 손님들한테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 직원한테 와인 설명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들 그러시던데 손님도 저 직원 소개해드릴까요? 네, 사장님한테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궁금해지네요. 나중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예비 신부는 제가 자주 가는 와인바에서 일을 하는 소믈리에였습니다. 처음 그곳에서 본 예비 신부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는 분명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떠한 매력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와 처음 대화를 나눈 아내는 정말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손님이 저희 가게 단골이라고 귀띔해 주셨어요. 자주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오실 때 저를 찾아주시면 손님이 원하시는 좋은 와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그쪽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꼭 찾아올 테니 잘 부탁드려요. 와인바에서 아내를 처음 본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는 아내의 얼굴과 목소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날 바로 또 와인바로 달려가 아내를 만났었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는 서서히 그리고 더 깊게 아내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손님, 요즘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손님 와인 좋아하시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자주 와주시면 저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사실 저 직원 때문에 저 직원 보러 자주 오는 건데 저 직원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승현 씨가 확실히 남자 손님들한테 인기가 많긴 많네요. 승현 씨 연락처 알려달라는 손님들 엄청 많았는데 지금까지 승현 씨가 자기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제가 물어보긴 할 거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친절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내의 뛰어난 외모 때문에 남자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손님들에게 개인적인 연락처를 준 적이 없다는 와인바 사장님의 말에 반쯤 포기하고 있을 때 와인바 사장님이 싱글벙글한 얼굴을 하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신기하게 승현 씨가 손님한테는 번호를 알려드려도 된다고 하네요. 일단 여기 번호 받아주세요. 이 번호가 승현 씨 개인 연락처예요. 아내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았을 때 저는 아내에게 선택을 받은 유일한 남자가 된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많은 스쿼트를 물리치고 제가 아내를 쟁취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서 아내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세훈 씨한테 자꾸 눈길이 가더라고요. 계속 제가 세훈 씨를 기다리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세훈 씨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는 걸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처음엔 부정하기도 했었는데 세훈 씨가 제 번호를 물어본다는 말에 너무 반갑고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세훈 씨를 많이도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저야 그럴 수 있지만 승현 씨는 왜 저를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냥 세훈 씨 보자마자 나 이 사람이랑 뭐라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세훈 씨가 신경 쓰이고 자꾸 생각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내와 저는 하면 안 되는 위험하고도 아슬한 금지된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저와 연애를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아내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진심일수록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두세 달을 만나던 중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제 마음이 더 깊어질 것 같아 아내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말을 거역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승현 씨, 미안해요. 우리 더 이상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승현 씨 마음 가지고 절대 장난치기 아니에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세훈 씨한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용서할 일도 아닌데요. 잠깐이나마 세훈 씨 덕분에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아내와 해피엔딩을 맞을 수 없다면 내 손으로 새드 엔딩을 선택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니 그게 제 마음처럼 되지 않더군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헤어진 다음 날부터 생각나지 않았을 텐데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는 살면서 한 번도 걸려본 적 없는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야, 보고 싶으면 같이 다시 만나자고 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다 큰 성인이 부모님 때문에 여자도 맘대로 못 만난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그 여자랑 너랑 만나다가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결혼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민을 하냐? 하이, 돈 많은 집 아들로 태어나도 꼭 좋은 것만 아니라니까. 부모님이 데려오는 여자랑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어겨? 내 맘대로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들 분명히 실망하실 거야. 아니, 화내실걸? 부모님이 자식한테 실망하고 화내는 일은 당연한 거야. 어떻게 평생을 부모님 입맛에 맞게 사냐? 너도 네 인생이 있는데 언제까지 부모님 울타리 안에 살 거냐고. 너 장가가고 애 낳고도 그렇게 살 거야? 네 삶은 네가 사는 거지 부모님이 사는 게 아니야. 아내와 헤어진 이후로 제가 눈에 띄게 힘들어하자 같은 병원에 일하는 동기가 저에게 일침을 날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친구가 저 같은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 쉽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그리워질수록 친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어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세훈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지금 가게 망가했는데 좀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저 와인 마시러 온 게 아니라 승현 씨 만나러 왔어요. 우리 잠시 이야기 가능할까요? 그날 아내와 저는 밤새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도 저와 헤어진 이유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내에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헤어져야만 했는지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사실 저 세훈 씨랑 만나기로 하고 티는 안 냈지만 저도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세훈 씨 같은 사람을 만나도 되나 싶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세훈 씨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승현 씨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미안해지네요. 근데 승현 씨가 다시 저를 만나주신다면 앞으로는 승현 씨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제가 잘해볼게요. 저랑 다시 만나볼래요? 아내는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저희 두 번째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아내와 다시 재회를 하고 나서의 저의 마음은 될 대로 되려였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각오도 하고 있었죠. 아내와 한창 잘 만나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선을 보러 가셨습니다. 세훈아, 엄마가 적당한 아가씨 한 명 구해놨으니 다음 주 주말에 한번 만나봐라. 그쪽 아버지가 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지금은 로펌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네. 그 아가씨 언니도 지금 검사라고 하더라. 엄마, 죄송한데요. 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어서 선보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자친구 몰래 보면 되지. 뭐가 걱정이니. 들키면 그땐 헤어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너 결혼하려면 지금 만나는 여자 정리해야 되니까 이 기회에 정리해버려. 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엄마가 선자리 취소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저의 말에 어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은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으신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엄마랑 아버지가 데려다주는 여자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잖아.
너 아버지랑 엄마보다 더 좋은 여자 데리고 올 자신 있어? 그 여자 도대체 뭐 하는 여잔데 그래?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랑 엄마 눈에는 안 찰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여자라고요. 이 여자 놓치고 싶지 않아요. 결혼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절대 안 된다. 다른 건 몰라도 결혼만큼은 내가 양보 못해. 너 집안의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네 아버지, 네 형, 네 누나들 의사 되고 좋은 집에 시집장가 간 거 다 엄마 돈 부리고 몰라서 그러니? 네 아버지 엄마 못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어. 그건 모르겠고요. 제 삶 이제는 제가 알아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결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내와 무조건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없었지만 선자리를 추천해 주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과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요. 부모님이 제 아내를 보기 전부터 크게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희 결혼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승현 씨가 저를 끝까지 믿어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승현 씨를 제 아내로 맞이할 테니까 저 믿고 저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저 세훈 씨랑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저 사실 지금까지 세훈 씨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땐 정말 심장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찢어진다는 말이 어떤 느낌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거절당한 아픔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아내는 더 충격적인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 사실 이전에 결혼 한 번 했었어요. 지금은 이혼한 지 5년 정도 됐고요.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말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제가 세훈 씨랑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 굳이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부러 세훈 씨를 속일 생각은 없었어요. 이혼을 했다고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긴 하지만 지금 저에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이미 승현 씨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거든요. 저는 승현 씨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아내가 돌싱녀라는 사실이 이상하리만큼 놀랍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미쳐도 단단히 미쳐 있었던 것이었죠. 남들이 보면 무슨 대단한 천년의 사랑이라도 하는 줄 알겠지만 저에게는 이 사랑이 첫사랑이었기에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세훈 씨, 제가 이혼녀라도 정말 괜찮아요? 제가 이혼녀라는 사실을 세훈 씨 가족들이 알면 절대로 저희 결혼 허락해주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괜찮냐고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저는 승현 씨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으면서부터 그 어떤 난관도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대로 말해줘서 오히려 저는 더 고마워요. 아내는 끝까지 저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아내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내의 마음을 돌려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녀와 결혼을 한다고 하자 친구들은 저에게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뭐가 하셔서 이혼녀랑 결혼하냐? 너 진짜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너희 부모님 혈압 올라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제발 적당히 하고 끝내라 세훈아. 그래. 너희 어머니 네가 이혼녀랑 결혼한다는 소리 들으면 분명 기절하실 거야. 너 이거 진짜 부르다. 너희 어머니가 널 어떻게 키우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혼녀와 결혼한다는 말에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할수록 저의 마음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이혼녀가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다들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나 싶었죠.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기 전에 아내의 부모님을 먼저 찾아뵈었습니다. 아내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랑 오빠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서방이라고 불러도 되지?
오늘 승현이가 이서방 인사시켜준다고 해서 내가 음식 솜씨는 없지만 진수성찬 한번 준비해봤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서 들어와서 밥부터 먹어. 예비정과 아내의 오빠는 쌍수 들고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비 처가 응원으로 용기를 얻은 저는 아내를 데리고 무작정 저희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일단 부딪히고 볼 생각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저랑 결혼하기로 한 여자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두 분이 못 오시게 할 것 같아서 무작정 찾아왔어요.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랑 아버지는 네가 데려온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없다. 아가씨한테 미안한데 우리는 그쪽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알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마주할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그래도 아들이 데리고 온 사람인데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이 집에서 나가달라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들어는 보셔야죠. 더 들을 게 뭐가 있니? 심지어 이 사람 이혼까지 한 사람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너는 이런 여자를 구해다왔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워왔어? 너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너같이 머리 똑똑한 애가 왜 여기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냐고. 아버지는 저와 저의 아내의 앞에 두고도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어머니는 저희들을 바로 내쫓으시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있고 싶었지만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아 일단은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세훈씨,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난 사람이라 세훈씨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괜히 저 때문에 세훈씨 부모님들한테 미움받게 된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요. 아내는 저희 부모님들에게 손님 대접도 받지 못했으면서 오히려 저에게 미안했습니다. 일단은 아내와 같이 나설 게 아니라 먼저 저 혼자서 부모님들과 맞서 싸워 이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제 결혼 반대해도 저희 결혼할 겁니다. 저희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제발 저 한 번만 믿고 허락해 주세요. 야, 이세훈. 너 아버지랑 어머니 속상하게 하지 말고 말 들어. 형이랑 누나들이 아버지랑 어머니 말 듣고 잘 안 된 적이 있어? 형이랑 누나들도 아버지랑 어머니 덕분에 결혼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 정말 어쩌자고 그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별종같이 굴어? 별종처럼 구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 반항 한번 대꾸 한번 안 하고 부모님이 살라는 대로 하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결혼만큼은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부모님들을 포함한 저희 형제들 중 저희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형 말대로 다들 저를 별종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너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랑 연 끊고 이 집에 나가서 그 여자랑 같이 살아. 그리고 나갈 때는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줬던 것들도 다 놓고 나가.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드린 돈만 해도 얼마인 줄 알아? 네, 그렇게 할게요. 놓고 나갈 수 있는 거 다 놓고 나갈게요. 그럼 의사 자격증도 두고 가면 될까요? 이것도 아버지랑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형의 주먹이 제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의 주먹 다짐이 시작되었죠. 형도 저도 서로에게 꽤나 얻어터지고 나서야 주먹질을 멈췄습니다. 이세훈, 너 그만두지 못해? 너 감히 네 형 얼굴에 손을 대?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주먹질이야. 너 엄마가 다시 말하지만 그딴 하찮은 직업을 가진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한 여자는 절대로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어. 엄마 눈에 크게 들어가도 절대로 허락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랑 저랑 이제 연 끊을 건데 그게 다 무슨 상관이세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그냥 저 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눈 감는 순간까지 자식들을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지 입맛대로 조종하시면서 사실 분들이시라는 걸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 뒤로 혼절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바닥으로 쓰러지는 걸 보자마자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제가 부모님들에게 받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집을 뛰쳐나온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아내와 살 집을 구했습니다. 승현 씨, 마음 같아서는 대걸 같은 집에 살게 해주고 싶지만 지금 제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작은 집밖에 못 구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자꾸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세연 씨의 천년을 끊게 만든 것 같아서 더 미안해요. 그리고 저는 이 집보다 더 작은 집이어도 세연 씨와 함께 한다면 어디든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아내는 작은 것에도 감사해야 할 줄 아는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소믈리에라는 직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저 일단 직업부터 바꿔보려고요. 이혼한 사실은 절대 바꿀 수 없지만 직업 정도는 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세훈 씨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해요. 지혜로운 아내를 보면서 도대체 아내는 누구를 닮아 저렇게 지혜로운 건가 싶었는데 확실한 사실은 예비 장모를 닮아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아내가 집을 합치고 처음으로 예비 장모와 아내의 오빠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 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서방, 집이 왜 이렇게 작은가? 자네 의사 아니야? 의사는 양반이 무슨 이런 코딱지만한 집을 구해 나와. 여기 40평도 안 됐지? 네, 30평 조금 안 돼요. 부모님들 도움 없이 제 능력으로 구하려다 보니까 작은 집으로밖에 못 구했네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게 부모님이랑 싸우고 나면 어떡해. 어떻게든 집에 버티면서 허락을 받았어야지. 정말로 부모님들이 이서방이랑 연 끊겠다고 도움도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서방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다. 부모님 도움 없어도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저희들 인정해 주실 겁니다. 예비 장모는 저희 신혼집을 보며 집이 너무 작다고 불만을 토로하셨고 도대체 언제 결혼 허락을 받을 거냐며 질책을 하셨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다시 집에 가서 부모님들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결혼 허락받고 와. 부모님들한테 결혼 허락을 제대로 받아야지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자네 부모님 그 많은 재산 형이랑 누나들한테만 물려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비 장모는 저를 돈으로만 본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거실에 있는 TV 엄청 좋다. 나도 TV 바꿀 때 됐는데 이서방 자네나 저거 하나만 사주면 안 되겠나? 제가 하나 사서 보내드릴게요. 비싸긴 해도 비싼 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럼 이왕 보내주는 거 저기 저 냉장고도 같이 해주면 안 돼? 냉장고 요즘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나도 하나 갖고 싶더라고. 예비 장모는 저희 신혼집 혼수살림들을 탐내시며 저에게 사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든 해드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아내의 오빠 사업을 도와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자네 우리 아들 의료기기 사업하는 거 알고 있어? 승현이 걔가 말했으려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의료기기 사업한 지 3년 정도 됐거든. 근데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아들 회사 자네 병원이랑 연계 좀 시켜줄 수 있나? 장모님,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병원의 일개 직원일 뿐이라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고 자네가 알아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내일 출근하거든. 병원 가서 한번 알아봐줘. 우리 아들 잘 되면 자네도 좋은 거 아니겠어?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예비 장모는 아내 몰래 저에게 연락하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이서방, 나 골프 회원권 하나만 끊어주면 안 돼? 내 친구들은 며느리나 사이가 다 끊어줬다고 하더라고. 친구들 중에 나만 골프 회원권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나만 끊어줘. 장모님, 전에 며칠 전에 그 피부숍도 제가 1,000만 원어치 결제해 드렸잖아요. 근데 또 무슨 골프 회원권이에요. 자네 장모한테 그런 것도 못했죠? 자네 진짜 사람 서운하게 한다.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고작 골프 회원권 하나 해달라는 건데 그것도 못해주냐고. 예비 장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을 때 예비 장모는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터뜨리는 큰 사고를 쳤습니다. 야, 이세훈. 너 예비 장모가 뭔가 하는 사람이랑 그 집 아들이 아버지랑 어머니 찾아서 게임판 치고 간 거 알고 있냐? 너 알고도 가만히 둔 거야? 아니면 너도 모르고 있었냐? 이래서 나도 못 배운 집이라 사돈 맺기 싫다고 한 거였어. 사람들이 경우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거기가 어디라고 아버지 병원에 찾아가서 깽판을 쳐? 우리 장모님이 아버지 병원 찾아가서 무슨 짓을 했는데 나는 전혀 못 들은 이야기인데? 마침 엄마도 거기 계셨는데 너희 예비 장모가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애들 왜 결혼 허락 안 해주냐고 결혼 허락해줄 때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다고 난리를 부리셨다고 하더라. 예비 장모는 저와 아내에게 한마디의 언질도 없이 저희 몰래 아버지 병원을 찾아가 깽판에 치셨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방식은 저도 너무 화나는 만행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집에 그만들 하세요. 저를 정말 생각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됐죠. 세훈 씨랑 저는 저희 방식대로 천천히 허락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그런 짓? 너 지금 나보고 그런 짓이라고 했니? 너 내가 입 여는 게 무섭지 않아? 너 지금 내가 입 열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지. 너 이 결혼 꼭 하고 싶다며? 그럼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예비 장모는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둘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너, 네 시부모님들한테만 결혼 허락 받으면 이 결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본데, 아니? 너 내가 이 결혼 반대하면 절대 이 결혼 못해, 알지? 죄송해요. 죄송해요, 엄마. 저도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용서해주세요. 됐다. 너 마침 잘 걸렸다. 안 그래도 나 너희 시부 병원에서 인간 취급도 못 받아서 열받았는데 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 절대 용서 못해. 예비 장모는 저에게 인사도 없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예비 장모가 돌아가자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며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온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세훈씨, 저 안 되겠어요. 지금 엄마 집 가서 엄마 화좀 풀어드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하루만 집에서 자고 올게요. 미안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요. 장모님 단순하신 분이셔서 비 잘 맞춰드리면 금방 화 풀릴 거예요. 그날 저녁 아내는 예비 장모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저희 결혼에는 결코 쉬운 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친정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일찍 잠에 들었는데 새벽 2시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렸습니다. 세훈씨, 저 좀 데리러 와줘요. 저 지금 집에 가고 싶은데 엄마랑 오빠가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저 좀 도와줘요. 아내의 전화에 놀란 저는 다른 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잠옷바람으로 차키만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날 운전을 어떻게 해서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급하게 예비 신부의 친정집에 도착해 아내가 일전에 알려준 집 번호를 누르고 들어섰는데 아내의 울음소리와 예비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내가 순순히 그 결혼 허락해 줄 것 같아? 솔직히 그 인간이 의사인 것보다 집이 의사 집안인 게 마음에 들어 허락을 해줬는데 무작정 부모랑 싸우고 나서 얻어먹을 거 하나 없는 알것이 된 인간을 내가 같이 살게 해주고 싶겠냐고. 엄마, 저 지금까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았잖아요. 이번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세요. 저 세훈씨 정말 사랑해요. 저 세훈씨랑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내가 왜 그래야 되니? 내가 왜 그래야 돼?
너 시댁에 결혼하라 못 받을 거면 그딴 거지랑 헤어지고 돈 내는 다른 남자 만나. 네 얼굴에 네 나이면 돈 많은 늙은 남자 충분히 꽂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그 인간이랑 헤어지라고. 엄마, 언제까지 저 가지고 장사하실 생각이에요? 이제 그만 저를 놔두세요. 제가 처갓집에 들어왔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예비 장모는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토끼 눈을 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서방, 설마 우리 이야기 다 들었어? 이서방 오해일세. 내 말 좀 들어줘봐. 내가 지금 화가 나서 홧김에 했던 말들이지? 내 말 더 진심 아닌 거 이서방이 잘 알지? 나는 정말 승현이 겁만 지르고 그렇게 말했던 거야. 저만 부모님이랑 연 끊을 게 아니라 승현 씨도 부모님이랑 연을 끊어야 할 것 같네요. 저 승현 씨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내의 손을 붙들고 집 밖을 나서려고 하자 예비 장모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서방, 자네 승현이 이혼 한 번이 아니라 2번 한 거 알고 있나? 승현이가 그건 말 안 했었지? 나 지금 자네 생각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자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할 걸세.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예비 장모의 말을 무시하고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아내가 눈물을 보이며 또 하나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 2번 이혼했어요. 20살에 저보다 15살이나 많은 남자랑 결혼한 적이 있었어요. 3년 정도 살다가 이혼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20살 때 15살이나 많은 남자로 결혼을 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실 엄마는 계모예요. 저희 아빠랑 엄마는 제가 중학생 때 재혼을 하셨는데 아빠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거예요. 새엄마가 처음엔 저를 버리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저보고 너는 얼굴이 예쁘니 써먹을 때가 있을 거라고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늙고 돈 많은 집에 파신 거고요. 아내가 2번 이혼했다는 사실보다 아내가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돈 많고 늙은 남자에게 팔려갔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저씨랑 이혼을 하고 나서 엄마가 또 돈 많은 남자를 데리고 오더니 2번째 결혼을 시켰어요. 엄마가 지금 사는 집, 오빠 사업, 그것도 다 저를 남의 집에 결혼시키시고 받은 대가들이에요. 이제야 말해서 정말 미안해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승현 씨,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온 거예요? 소믈리에라는 직업도 돈 많은 사람을 자주 접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엄마가 시켜서 한 거였어요.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속인 아내를 탓하기보다 그냥 말없이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세훈 씨한테 미안하지만 세훈 씨랑 정말 결혼하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절대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세훈 씨가 의사도 아니고 의사 집안의 아들도 아니었다면 새엄마가 이 결혼을 허락했지 않았을 텐데. 새엄마는 물론 세훈 씨의 재력을 보고 결혼을 허락해준 거겠지만 어쨌든 결혼을 허락받아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는 저와 파혼까지 생각을 하는지 그간 감춰온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2번이나 이혼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야 예비장모라는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세훈 씨, 저희 파혼해요. 여기까지 안 오고 끝내자고 하는 것도 정말 뻔뻔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절대 파혼 못해요. 내가 복수해 줄게요. 내가 반드시 복수해서 그 사람들 다 벌받게 만들어 줄게요. 승일 씨 잘못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요.
우리 꼭 그 장모님한테 복수도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결혼 허락도 받아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복수심에 활활 타올랐던 저는 열심히 뛰어다니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예비 장모와 그의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아들이 협박한 제와 장인이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을 아내에게서 갈취한 죄까지 모조리 다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들을 찾아가 아내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는 이 사람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 병원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려고 해요. 미국 가서 의사 생활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세요. 두 분을 만족시키지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엄마랑 아버지는 너 포기했으니 너 알아서 네 마음대로 살아. 자식이 잃은 부모가 어디 있겠니? 네가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사람이고 부모다. 너 잘 되고 너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들의 큰 바람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네가 행복하면 그렇게 살아. 부모님은 저희들을 완전히 허락해 주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반대만 하시진 않았습니다. 너 알아서 살아라는 말이 둘이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는 말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지금 미국으로 떠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아내와 행복하게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혼인신고는 끝내둔 상태입니다. 미국으로 가서 자리를 잡으면 작게 하우스 웨딩을 올릴 예정이에요. 정말 낭만적이죠?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를 상등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아리따운 마음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자부할 수 있기에 그런 따가운 시선도 다 감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선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조금 바보같이 느껴지시더라도 차갑고 날카로운 말보다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